네, 어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있었는데요. 총선 방침, 총선 방침에 관한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 정치 방침, 뭐 지지 후보, 투표 방침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데요. 오늘 한번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민주노총의 총선의 정치 사업은 어제가 이제 총선 전에 마지막 대의원대이기 때문에 안개 속이다. 진보 정당들은 각자 도생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게 알게 되면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치 방침,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 건설이죠. 그 다음에 매 선거 때마다 선거 전략으로서 선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침은 이제 현장에서 대중적인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후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죠. 재정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의 그 지지 후보와 지지 정당을 정합니다. 지지 정당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정하고요. 후보는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과 그다음에 민주노총 지지정당 소속인 후보 이렇게 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 정당 죠 비례대표 투표와 그다음에 각 후보에 대한 투표 방침, 또 투표 조직화 방침을 정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관련돼서 이제 작년 9월에 여러 논쟁 끝에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이 자기 중심의 진보대 연합을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어, 지금 현재의 정치방침, 총선방침이라는 게 2020년 9월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논쟁 끝에 중집에서 그 안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정치방침의 특징은 단순한 정치 제도나 정당뿐만 아니라 현장과 지역 그리고 이제 대중 투쟁을 같이 해나간다는 그런 정치 방침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게 정치 방침, 기존의 방침을 확인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총선 방침에 대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 전환 투쟁과 함께 진보 정치 세력이 이 제3의 대안 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 정치 세력과 민주노조가 연대 연합을 해서 높은 수준의 연합정당, 그죠? 비례 연합정당이 됐든 그 이상의 지역구를 나가든 어쨌든 연합정당, 민주노당 같은 통합정당이 어렵지만 연합정당부터 해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이제 그 후보 단일화, 공동선거운동, 여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자는 게 총선 방침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총선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을 하자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친자본 보수양당,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금지하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서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이거 이제 보수양당의 지지를 금지한다는 것 속에 보수양당, 즉 민주당과 선거연합, 특히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이 포함되느냐가 이제 논쟁 지점입니다. 그 부분을 뒤에서 얘기하고요. 이래서 이러한 당과 민주노총이 공식 논의기구를 해서 2026년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게 이런 선거 방침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보게 되면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사업 논의는 정당 간의 이견과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결론을 성과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의당이 이 플랫폼 정당, 비례연합정당에 녹색당이 결합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진보당과 정의당과의 이러한 협상, 정의당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인지의 문제는 실제로 실질적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정의당에 제안을 했지만 진보당에 응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노동당과 정의당의 협상은 진행됐지만 결렬이 됐습니다. 정의당 측에서 선거연합의 목표에 합당한 그래서 녹색당에 대해서는 의석을 확실히 보장했는데 노동당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시다시피 진보당이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주노총 내에서 논쟁이 지속됐고요. 논란 끝에 이제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정합니다. 민주노총 중집에서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후보만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진보당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했고 녹색정의당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거부했지만 지역에서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당 대표의 명의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논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됐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진보당 계열에서 어, 민주노총 지지 정당을 정하는 것 관련돼서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을 지지한다는 이러한 이제 이 지지정당 정하는 안이 수정안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총선 방침에 보면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어떤 정당, 특히 이제 정당 명부를 말하는 거겠죠. 정당 명부에 어느 정당을 지지할 거냐 그래서 이 녹색정의당, 노동당, 진보당을 정의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이게 이제 안건으로 되려면은 음, 저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502명이 부족하네, 약 20명이 부족하네 찬성 얻으면 안건조차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찬반 표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의 2024 사업 관련돼서 총선 사업이죠. 관련돼서 반대로 이번에 이제 진보당을 노리고 보수 정당과 연합하는 진보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내용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안을 제출한 분은 이러한 그 보수 정당과 연대 연합하는 것이 2023년 작년에 총선 방침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표결이나 토론 없이 받아들이는 거를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이 찬반 토론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찬반 토론 과정 중에 제적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하지 못해 유예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진보당을 이번 총선에서 지지정당으로 해내는 거 포함하는 것. 이거는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했고 반대로 이제 진보당을 겨냥해서 어, 민주당과 연대연합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것. 이런 것은 찬반까지 갔으나 이제 표결하지 못해요. 사실 이제 진보당에 관련돼서 어떠한 입장도 새로운 입장, 사정 변경에 따른 새로운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기존의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은 4개의 정당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진보당이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위반해서 민주당과 공식적인 비례선거연합을 하고 지역구도 마찬가지죠. 공식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후보 단일화라면 민주당 후보 단일화하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겠죠.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2022년 총선 때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에 녹색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안 했지만 녹색당이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는 결정을 해서 이후에 민주당이 거부를 해서 성사는 안 됐지만 그럴 때 어, 민주노총은 중집회의를 통해서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했습니다. 녹색당의 지지를. 똑같은 지지 철회가 진보당에도 필요하지 않냐는 게 이제 일부의 주장입니다. 이때 지지정당의 철회라는 거는 그 당의 선거에서만 지지를 철회하는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치국장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선거 때만 그때만 그러고 선거 이후에는 이제 그 녹색당도 지지정당의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 즉 선거회 때만 지지를 철회하는 것, 이렇게 그런 의미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총선에서 이와 같이 민주노총의 정치 사업에 대한 혼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쟁점이 어디 됐지만 진보당의 지지정당 자격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진보당은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 추진했을 뿐 아니라 지역구에서 그 지역 차원이 아니라 전당 차원에서 그렇죠? 울산에서 기자회견도 했죠. 전체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한다. 그때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공식 절차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거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위배되고 단순히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한다는 것도 2020년 녹색당에 대한 지지 처리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의 방침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윤석열이라는 여론을 고려하더라도 진보당이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죠? 그런 자기가 뭐 울산 북구다 이렇게 승리할 가능성 높은 데는 지역 차원에서 조용히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후보 단일화 하려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자진적으로 사퇴하는 건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거는 부적절합니다. 진보당이 민주노총의 방침, 선거 방침에 반환한 행위를 했죠. 그런데 2020년 녹색당과 달리 지지정당 철회 결정이 없었습니다. 어제 대의원대에서 이런 결정을 못했죠. 먼저 지지정당 철회라는 의미는 장기적인 의미와 해당 선거에서 지지를 철회하는 의미를 포함하나 녹색당의 경우에 비춰볼 때 해당 선거에서 정당 명부 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정치 방침과 선거 방침 그리고 2020년 녹색당의 사례에 비춰볼 때 진보당은 지정당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노총이 지난 그 작년에 9월 선거 방침이 무산된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 사업이 무산됐죠. 이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정치 방침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노총이 새로운 정치 방침 논의를 어제 거부한 겁니다. 기존의 정치 방침, 선거 방침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진보당을 지지정당으로 포함하자는 그 새로운 안건이죠. 그 안건 논의조차가 거부됐고, 그죠? 물론 이제 그 진보당을 지지정당에서 배제하자는 수정안도 물론 부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보당은 비록 이런 공식적인 결정, 그러니까 진보당에 대해서 지지정당이다, 지지정당이 아니다 이런 공식적인 결정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난 9월의 정치 방침과 2020년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은 지지정당으로 자격을 상실한 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민주노총 내에 진보당 지지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죠? 상당하기 때문에 지지 철회라는 그 과반수를 달하는 결정을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녹색당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다수가 녹색당을 배제할 수 있지만 진보당의 경우는 민주노총 내의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양측의 대립으로 조직적 결정을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노총의 정치 사업에 대한 혼란이죠. 특히 투표 방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정치 방침은 뭐 그대로 있는 거고 총선 방침은 실패하고 새로 만들지 못한 거고 지지 후보는 한 명, 그죠? 한 명만 정했고 그다음에 총선에서의 정당 명부 투표 방침, 그죠? 이거 조합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래요? 투표 방침을 아예 정해지도 못했어요. 투표 방침은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 정하는과 별도로 선거 직전에 중집에서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 정하지 못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지난 9월의 정치 방침과 선거 방침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 선거 정당에 진보당이 결합한 이런 사정 조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새로운 총선 방침, 즉 진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필요했지만 진보당의 선택을 옹호 방치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함으로써 조직적 결정을 내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민주노총은 이 총선에 있어서 자신의 조직적 입장을 도출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 2020년 총선 정치 사업이 파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실체는 최근에 부각된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 아니라 그 실체는 사실은 그 전에 노동중심의 진보 정당 연합이 실패한 거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사실은 이제 그 결과입니다.
진보정당이 연합이 실패하면서 각자 도생으로 난 거고요. 각자 어, 그 국회의원 의석을 당선시키거나 확대하기 위한 최선의 자신들의 방식을 각자 도생으로 간 거고요. 정의당은 플랫폼 정당,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택했습니다. 결국 이후에도 다음 선거죠. 다음 총선회 때도 진보정당의 연합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미 2020년과 올해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 더욱 확산되고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 중심이나 진보정당 중심의 정치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력, 조직적 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각자, 그죠? 민주노총 내 정파들이 각자 알아서 하게 되는 이렇게 될 경우에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정치 사업의 동력, 정치 사업의 방침을 상실하게 되면 조합원의 경제주의죠. 조합원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죠. 보수 양당이 되겠죠. 개량주의 노선을 점차 수용을 하게 되고 진보 정당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이 직접 중도 보수 정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치 사업과 그 회계 공시 문제에서 볼 때 이번에 총연맹의 결정과 다르게 각 가맹의 결정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그 특히 정치 사업에 있어서 또 물론 다른 핵심적인 쟁점에 있어 총연맹과 가맹의 산별이죠. 산별의 결정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특정 산별에 따라서 과거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직접 민주당과 협력하는 그러한 사태까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정치 사업이 실종되면 민주노조 정파 세력이 각자 민주노총을 각자 지분에 따라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계량주의가 확산되면서 전체 민주노조 세력은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과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그 연대를 확대한다 할 때, 뭐 진보당이 민주노총 정치 사업에서 이탈한다 할 때, 뭐 정의당과 노동당의 지분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의당과 진보당이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확장하면서 민주노총의 정치 사업에 이탈한다 할 때 노동당의 민주노총 내 지분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은 친민주당의 개량주의가 다수를 점하게 되고 민주노조 세력은 전체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다. 진보 정당들은 민주노총의 지지가 비례대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정당 명분. 그러니까 진보당이 엄청난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1%를 넘지 못하죠. 노동당도 마찬가지. 그리고 울산 창원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역구에서도 당선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양당제에서. 그래서 보수 정당과 후보 단일,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가 당선 가능성이 더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당제 아래서 민주노총의 위상이 갈수록 약해지는 추세를 반영한다는 거죠. 민주노총 조합원의 출마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 옛날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현장 정치를 해서 출마를 이제는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출마를 안 하죠. 실제로 총선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의 출마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분열된 조건에서 세액공제 정치자금 모집도 민주노총 차원이 아니라 각 정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액공제의 규모는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엄청나게 그 급감을 했습니다. 따로따로 가면 똑같이 날아간다는 게 아니죠. 전체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당들이 민주노총과 같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독자 사업을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총선과 달리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조합원이 많이 출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도 높고 이럴 경우는 이제 여전히 민주노총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 선거 방침과 투표 방침이 재논의될 수 있을 거고 그런 속에서 이제 정치 방침 문제도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거로 보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